성상폐하께서 개경에서 서경으로 떠나 거란으로 친조를 하러 오고 있단 말이오? 그렇사옵니다. 여진놈들이 보았다 하옵니다. 하공진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고려의 황제 현종이 거란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할 수도 슬퍼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토록 그리워하던 황제 폐하를 볼 수 있기에 기쁜 일이 분명하지만 거란이 무슨 짓을 또 꾸미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답답해진 하공진이 고영기에게 묻길 거란은 도대체 친조에 왜 그리 집착하는 게요? 아무래도 딴 꿍꿍이가 있는 것 같소. 상호간의 약속이니 지키라 말하는 것이지만 제가 보기에도 또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공진은 고영기도 자기처럼 거란에게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것 같다는 말을 듣자 자신의 생각이 확신으로 바뀌는 걸 느꼈어요. 야율용서에게 신임을 얻고 있던 하공진은 오랜만에 야율용서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현종이 친조를 온다는 소식을 듣고 기분이 좋아진 야율용서는 하공진을 보고 기쁘게 맞이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 당시 야율용서는 거란에 볼모로 온 하공진의 품성과 능력을 매우 높이 사서 만약 고려를 버리고 거란에 온다면 높은 관직을 약속한다고까지 말하며 하공진을 포섭하고자 노력하는 중이었죠. 하공진이 여러 번 고려로 탈출하려다가 실패하고 들키기를 반복했었지만 오히려 양가의 딸을 아내로 맡게 하는 등 철저하게 하공진을 감시하면서 고려에 뺏기지 않으려고 할 정도로 하공진에 대한 신임이 두터운 상황이었습니다. 하공진 그대도 소식을 들었소? 당신 나라의 황제가 이리로 오고 있소. 예, 그 소식을 저도 들었사옵니다. 그럼 고려의 황제가 본국으로 돌아갈 때 저도 함께 돌아갈 수 있는 것이옵니까? 하공진이 또 고려에 돌아가고 싶다 밝히자 낯빛이 어두워진 야율용서는 고개를 저으며 그럴 수는 없소. 그대는 남아서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 있소. 야율용서가 완강히 거부 의사를 밝히자 하공진은 도대체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술이 약간 취해 기분이 좋은 야율용서는 하공진이 고려의 신하라는 것도 망각한 채 마치 거란의 신하라도 된 것처럼 앞으로의 계획을 술술 이야기했어요. 그것은 바로 고려의 군사적 요충지인 흥화진을 포함한 강동 6주를 반항케 하고 고려를 다시 정복하러 전쟁을 떠나면 그때 하공진이 고려의 강동 6주를 안내하는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었죠. 거란이 자꾸 전쟁에서 패하는 것은 흥화진과 귀주가 속해 있는 강동 6주가 고려 영토 때문이라 여긴 야율용서는 현종을 회유해 영토를 내놓게 한 뒤에 그 뒤에 다시 전쟁을 벌일 속셈이었는데요. 만약 현종의 강동 6주를 반환한다면 그것은 전쟁을 막고자 하는 것인데 거란은 이러한 현종의 마음을 뒤통수쳐 오히려 전쟁을 벌이려고 하고 있으니 하공진은 현종이 야율용서의 관계에 놀아나 강동 6주를 덜컥 내놓기라도 할까봐 상당히 걱정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성상폐하께 전해야 하오. 하공진은 현종이 야율용서를 만나기 전에 이 소식을 전해야겠다 생각하고 저자에 가서 준말을 사놓아 고려로 탈출할 계획을 다시 세우는 등 각고의 노력을 하였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들키고야 말았습니다. 물론 현종은 친조를 올 생각이 없었고 그저 시간을 벌기 위해 개경에서 서경으로 이동하는 청연극을 한 것이었지만 이에 대해 전혀 모르는 하공진은 어떻게든 현종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만 했어요. 한편 김은부를 통해서 강동 6주를 반환하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된 고려 조정은 발칵 뒤집혀졌는데요. 문인들은 전쟁을 막기 위해서라면 강동 6주를 내놓아야 한다는 할지론을 주장하였고 반면 무인들은 적병 하나 베어본 적 없는 고려 재상들이 무슨 자격으로 거란과 협상을 벌인단 말이냐며 강동 6주를 내놓는 게 무슨 뜻인 줄 아느냐고 한 번만 더 그런 소리를 짓거렸다가는 손모가지를 부러뜨리겠다면서 재상들이 모인 자리에 난입하여 난리를 부렸어요. 거란의 강동 6주 반환 요구는 이처럼 문인과 무인 두 신하들의 간극을 더 넓혀놓았고 무인들은 군사적 요충지인 강동 6주를 거란에 내놓으라고 말하는 문인들을 보며 저들에게 더 이상 나라를 맡기는 것은 위험하겠다고 판단하게 되고 맙니다. 잘못하면 고려의 조정이 거란의 관계에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하공진은 과거 자기가 여진족을 몰살하여 거란이 전쟁을 일으키는 빌미를 제공할 만큼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용서해준 현종을 깊이 존경하고 있었고 이번에는 자기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고려를 구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란의 신하가 되어달라는 야율용서의 온갖 회유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고려로의 탈출만을 기도했지만 또 한 번 걸리고 말아 야율용서로부터 신문을 받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하공진 그대는 어찌 내 맘을 모르는가? 저는 고려의 신하로서 고려를 위해 죽을 것이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제게 자꾸 거란의 신하가 되어달라 말씀하시옵니까? 야율용서에게 신문을 받던 하공진은 야율용서가 강동 6주를 반환하라 해놓고 뒤로는 전쟁을 준비한다는 사실에 격분해 해서는 안 될 모욕적인 말로 야율용서를 응대하고 말았는데요. 이에 크게 격분한 야율용서는 하공진을 그 자리에서 처형하였고 그의 간마저 꺼내어
씹어먹는 만행을 저지르고야 말았어요. 그렇게 고려만을 위해 충심을 다하던 하공진은 결국 고려 땅을 밟지도 못한 채 거란에서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 하공진은 그의 공적을 인정받아 후일 문종에 의하여 상서공부시랑으로 추중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21회 내용 영상을 바탕으로 상상력을 더해 영상을 만들어봤어요.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